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노인 장기요양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 됐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뭐 장기요양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100%다 아실 것 같고, 205쪽에 이제 이뭐 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가사 지원 등을 사회적 연대에 따라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연락을 해서 이제 장기 요양 대상자가 될 사람 그 집으로 보통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걸 이제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전화번호 외우는 거,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죠. 그 다음에 오늘이 며칠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본인의 휴대전화를 펼쳐서 이제 달력을 본다고 하면은 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오늘의 무슨 요일입니까라고 했는데 뭐 달력을 보고 얘기를 한다든가 휴대전화에 달력을 보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뭐 본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보죠. 그래서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뭐 자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흔히 말해서 등급 판정을 뭐 그 흔히 말해 아주 심한 정도의 판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집까지 오셔가지고 이 판정하시는 분들이 집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것도 간단히 알아보고 그 일어섰다 앉았다 할 수 있는 걸 알아보고 화장실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의 상태가 이게 집에서 제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나은 건지 정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현장에 오시는 분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하루에 20곳 정도를 다니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일정이 빡빡하면은 하루에 20곳 정도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집에 아무리 빨리 와서 30분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20곳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 판정을 하러 다니시는 그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6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압축적으로 진행될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그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이제 늘어날 테니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통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법입니다. 207쪽에 법률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노인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에서는요.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라는 거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에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기요양급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9쪽에 이렇게 네모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네모칸이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이 자,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자, 급여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조사가 마무리되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등급 판정이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등급 판정이 나오면은 이제 그 등급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10쪽에 보면은 등급 판정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일단 1등급과 2등급이 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요양원에 가실 수가 있는 거고 3등급도 물론 가능합니다. 4등급 이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반드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게 제가 서비스를 내가 할 건지 아니면은 시설 입소를 할 건지 이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 주변에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는 교수님들은 그 연세가 있는 교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이 얘기예요. 이게 뭐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결국 나오는 얘기가 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얘기고 또 시설 입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가끔은 그 시설에서 무조건 나가겠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참 이게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을 제가 아주 자주 봅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제 주변 분들이 그 주변 분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변 분들의 부모님을 모실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 판정 기준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이 그리고 지금 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입소할 수 있는 나이가 그 81살 이상이어야 좀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70대에 만약에 이렇게 그 입소를 한다 그러면은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건 81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211쪽이요. 재가급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재가급여가 사실은 가장 유리한 겁니다. 할 수만 있다 그러면요. 내가 사는 집에서 가정에서 신체활동 서비스, 가사활동 서비스, 간호진료 서비스 등을 자, 받는 급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 등등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모두 하나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221쪽입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자, CCTV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서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설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CCTV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쪽이 위에서 세 번째 쪽입니다. 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자,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고 하면은 자,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기관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전원이라고 하죠. 이동시키거나 이러면 다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장기요양기관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영리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정부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될 뿐더러 이게 상당한 사명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단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사회복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이제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은 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든 시설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누구를 좀 돕겠다라는 마음하고 좀 누구에게 이 사람은 참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아예 없는 사람들은 전혀
0.1도 관심이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뭐 직원들도 해고를 해야 되고 그 계시는 분들도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거 보면 좀 참 난감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정부도 그다음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 그 구청이나 시청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큰 건이에요. 이건 건이 커요. 왜냐면 안에 계신 분들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게 서로 수시로 그 담당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도요. 자,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은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이 무진장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사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간병 서비스 보험이죠. 간병자 보험이 또 이제 지금 슬슬 이제 유행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간병자 보험 왜 뭐 이렇게 부부싸움 이제 이런 얘기 좀 이상한데 부부싸움 할 때 이제 보면은 뭐 간병자 보험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 최근에 봤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게 간병이라는 게 진짜 난감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아예 남한테 맡기자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아예 내가 다 하자니 이 저 돈 버는데 당장 지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그 20년 전에 아주 잘 만든 제도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 서비스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분야에 그 작든 크든 사업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경험자들의 사례를 잘 보시고 한 번쯤 준비해 보세요. 이거는 사명감이 없으면 일단 못 합니다. 이쪽의 분야에 요만큼이라도 뭔가 나는 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